그릇 하나를 온 섬이 빚었다. 이 안에 제주 여성들의 애환이, 제주 사람들의 삶이, 거센 풍파를 버텨온 제주의 역사가 담겨있다. 거친 바닷바람도 넘길 듯 부드러운 굴곡과 넉넉한 배, 굳이 감추지 않은 불길진한 흔적. 제주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그릇, 바로 제주 섬이 빚은 질그릇 허벅이다. 이거 참 전부 흙밭은 데들. 그릇을 만들기 위해 처음 해야 할 일이 흙을 구하는 일이다. 여기 지금 공사판에 여기 흙은 파놓긴 했지만 그 지금 제주 그 옹기 그 점토의 그 색깔이라든가 그 이 성분 자체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아주 잘 나와 있네. 예. 이쪽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지금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 지금 그 고랭이 찰흙 호토라고 하는 것들이 그 지금 고양이 무늬, 그러니까 호랑이 그 표피 문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이 하얀색,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이 흙이 좋다고 해서 많이 이제 도공들이 찾아다녔던 흙입니다. 제주의 흙은 푸석푸석하다. 70%가 화산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30%의 흙 중에 점도가 높은 흙이 있다. 이 흙이 허벅의 재료가 되는 고랭이 찰흙이다. 흙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태토, 그 점토는 기본적으로 황토, 붉은 황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점토는 한번 화산 분출에 의해서 나온 흙이라 화산 회토이고요. 붉은 송이나 실리카 성분이 좀 더 많이 들어있어서 내륙 지방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검붉은색이고요. 그리고 그 규석 성분이 좀 더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고온에 있어서 내륙 지방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강도, 내화성이 좀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철 성분과 염기성 성분이 많은 제주의 흙으로 빚은 허벅은 구워지면 유약을 안 발라도 그 효과가 난다. 허벅을 만들 수 있는 흙이 나는 곳은 제주에서도 북서쪽, 북동쪽, 서남쪽에 있었지만 이 중 현재 남은 것은 한라산 아래 서남부 지역이다. 허벅 생산지 역시 이 흙 생산지들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 그 흙을 채취하는데 이제 그 파내는 거는 이제 삽을 이용해서 파내지만은 그 다음에 그 점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연매와 질매라는 그 나무 망치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 이제 그 질매는 나무 망치의 방향으로 세로로 때리는, 크게 때리는 그 나무 망치이고, 연매는 질매보다는 작은데 옆으로만 때려서 쓰는 망치입니다. 그래서 그 질매의 역할은 질다, 그러니까 흙을 질게 한다, 점력을 강하게 한다, 이런 그 뜻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매 같은 경우는 옆으로 튀어나오는 면을 그 이렇게 때려서 그 사각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작은 보조적인 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벅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다. 좋은 흙을 구하고 채비하는 것은 거내꾼의 몫이다. 흙을 구하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질은 때리는 전문가가 따로 있었지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주인집에서 직접 때리거나 동네에서 돌아가면서 때렸다. 때리고 숙성시키고 때리기를 수개월. 드디어 질흙이 완성되면 일정한 크기로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목질이다.
목질의 크기는 보통 목침만 하다. 만드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더해서 쓰기도 하고 나누어 쓰기도 한다. 완성된 목질은 마르지 않도록 잘 싸서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 성형 작업은 토림이라는 널따란 나무판 위에서 만들어진다. 목질을 토림막개로 납작하게 두들겨 펴면서 판을 만드는데 이때 흙 속에 잔물을 출여내거나 공기구멍이 없도록 훑어주면서 반복하여 기물의 크기만큼 길게 늘린다. 이것이 허벅 성형에 쓰이는 토레미판이다. 잘 안 때리면은 여기 와서 털이 묻는데도 잘 안 돼요. 이 쪼그렇게 나가질라니. 이제 흙 여기 이렇게 타림하는 것도 잘 익히지 않으면은, 잘 익히면은 일정하게 쫙하게 타림이가 일정하게 잘 되는데 잘 안 익히면은 이 흙이 고르게 쭉하게 잘 늘어나질 아니죠. 옹기 제작은 대부분 새끼줄처럼 엮는 탈의 기법이지만 제주에서는 목질을 두드려 토레미판을 만든 뒤 널빤지를 붙이듯 하는 판형 기법을 쓴다. 불채는 재를 말한다. 보리낭불 불채가 제일 좋은데 토림에 바닥판이 눌러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형의 첫 작업은 불채 위에 바닥판을 놓은 뒤 바닥막개로 고루 치는 것이다. 이거는 가시나무로 만든 미칼, 이 밑에 끈꼭 이거 하는 거니까 미칼이라고 해요. 이건 가시나무로 만들어야 소나무는 이거 금방 닳아져 없어져요. 센 놈으로 해요. 원하는 크기의 허벅에 걸맞는 밑판의 크기를 정하고 밑가세로 잘라낸다. 밑판이 정해지면 여기에 토레미판을 붙인다. 이것은 허벅 아래쪽에 해당하는 알배와 허벅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중배를 이루게 된다. 이음새는 성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손을 보는데 처음에는 손으로 이음새의 틈을 막아준다. 지금 성형 작업을 하고 있는 신창현 옹은 분업화된 허벅 제작 과정 중에서도 옹기를 빚는 옹기대장이다. 현재는 유일하게 제주의 허벅 장인으로 지정돼 있다. 요거는 이 안내 때리는 조막이고 이건 수레차기라고 바퀴띠 때리는 거. 이렇게 맞춰서 때리는 거. 이거 늘리는 거지. 늘어나라고. 이게 얇아지라고. 허벅의 몸통은 얇아야 한다. 물을 이동시키는 도구인 만큼 가벼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빼비주는 거 이게. 지륵을 새끼줄처럼 만들어 이음새에 붙이는 것을 빼비를 준다고 한다. 수리질 역시 허벅 성형의 중요한 요소다. 알배 쪽 빼비 주기가 끝나면 허벅 몸통의 위쪽, 즉 웃배가 될 토레미를 붙인다. 이게 위에 붙이는 거. 위에 털어미. 토레미는 기물의 크기에 따라 많게는 5개까지 이어붙여 만든다. 다시 빼비를 만들어 위아래 토레미의 이음새를 막아준다.
빼비는 안팎으로 모두 발라준다. 마음 잡아주는 건 이거. 빼비를 다 주고 나면 목지를 조금 떼어 윗부분에 덧붙인다. 이것을 마음 자사 준다고 한다. 이음새를 모두 붙이고 나면 모양을 만들기 시작한다. 아래에서 위로 두드려가며 모양을 잡아가는데 이때 위아래의 두께를 얇으면서도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마창 잘만 때리면 돼. 이게 인역 감각으로 한 바퀴 돌아온 거 닮으면 위로 올라가고 한 바퀴 돌아온 거 닮으면 다시 위로 조금씩 이게 올리면서 때리는 거죠. 제주옹기는 때려서 만드는 기법으로만 제작된다. 허벅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허벅 뿌리를 일로 붙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 막아버리면은 밑에 작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너르게 해놨다가 마무리된 다음엔 위에 조여입니다. 모양을 잡아가며 두드릴 때는 조막과 수레착이란 도구가 쓰인다. 허벅 안에 받치는 것이 조막이고 바깥쪽에서 때리는 도구가 수레착이다. 배도 골고루 나게 하고 이 배를 이걸로 훑으면서 이걸로 받아서 쭉 하게 하면 고르게 나고 이게 훑어주는 게 이 정력을 세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안이 훑으면은 이거 들려내지도 못해요. 이거 훑을수록 한 번이라도 더 훑을수록 굴에 가서도 이게 견뎌낼 수가 있고 이게 훑지 않으면 이게 멱살이가 없어요. 그냥 힘이 없어요. 이게. 훑는 작업은 항아리를 강하고 가볍게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굵기가 끝나면 부리를 만들 차례다. 작업을 위해 너르게 만들어 놓았던 허벅 입구를 다듬은 뒤 부리를 만들어 붙인다. 이거 목질을 하고 목질요? 예, 이거 허벅부리 쌀까. 부리는 허벅 성형에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허벅의 완성도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부리는 물을 담는 구멍일 뿐만 아니라 손잡이가 따로 없는 허벅의 손잡이 노릇까지 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부리까지 만들어지면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된다. 밑둥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고 울퉁불퉁한 면을 고르게 다듬는다. 겉면이 매끈하게 마무리돼야 무늬가 잘 새겨질 뿐 아니라 구워낸 뒤에 광택도 좋아진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늬를 넣을 차례다. 무늬를 넣을 때 나는 소리 때문에 보로록 무늬라 불린다. 대나무 해야 얇게 나오거든요. 이 두께가 이 책장 모양으로 얇게 나와야 이게 이렇게 가감이 튕겨야 이게 소리 나게 되거든요. 이게 무늬 모양도 좋고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더 좋죠. 이게 그냥 민착한 것보다. 주둥이 부근에 도곡만의 무늬를 새겨 넣는 것으로 성형 작업이 끝난다. 성형이 끝나면 건조를 시킨다. 이를 건해라고 한다. 햇빛에 놓아두면 깨지거나 갈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움집이란 곳에서 거내한다. 거내는 성형을 하는 안거내와 완성된 그릇을 말리는 바깥거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거내꾼이 담당했다. 움집 안에 지금 움칸인데요. 지금 여기는 그 움칸이라고 해서 항아리들을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숙성 건조시키는 방입니다. 이 방은 옛날 그대로 돌과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물론 바닥도 이제 흙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처럼 이처럼 옛날 그 자연 그대로가 유지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 숙성 건조가 이제 불확실하게 되어서 전부 다 파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움칸이 가득 차게 되면 바깥으로 이제 출입구를 전부 다 이제 바람과 빛이 들지 않게끔 봉해 놓게 되는데 이러한 그 공기의 변화, 습도가 이렇게 너무 불규칙하게 변화가 되게 되면 항아리에 그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거내는 거내꾼 한 사람이 도맡아 한다. 흙과 땔감을 준비하는 것도 거내꾼의 몫이다. 모양을 갖춘 그릇들은 이곳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 건조한다. 그 기간 동안 거내꾼 이외의 누구도 이 문을 열지 못한다. 제임은 허벅을 중심으로 망대기 위에 올리고 장태를 씌운 뒤 그 위에 다시 얹는 방법을 쓴다. 그리고 이렇게 제임된 한 줄이 큰 세트가 된다. 허벅 위에 덮어진 장태나 망대기는 허벅 윗부분의 불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자연 환원소성이 되었고, 허벅 윗부분은 붉은 흑빛을 발하여 허벅의 전체 비례에서 독특한 자연 배색의 3분의 1 비례감을 얻게 된다. 제주 석유를 달굴 땔감은 섬피라 불리는 잣나무 가지 묶음이 주로 쓰인다. 가마터가 건천 주변에 몰려 있었던 것도 이 땔감을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섬피를 쓰는 이유는 마른 섬에서 큰 나무를 구하기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섬피가 장작보다 더 빨리 더 높은 온도를 내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떼기는 피운 뿔부터 큰 뿔까지 단계를 밟아 뗀다. 이 전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 불떼장이다. 맨 처음에 옹기를 가마 속에 다 들어가면은 이제 그 피운 뿔이라고 합니다. 즉 말하면은 그릇이 덜 말랐던가 또 아니면은 불이 가더라 해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 즉 말하면 연기로 그 불을 이렇게 사르는 게 아니고 즉 말하면은 옛날에는 그 소똥이나 말똥 뭐 이런 거 그 들밭에 가서 모여다 주워다가 그거를 말려 가지고 이제 그 피운 뿔로 합니다. 그거로. 피운 뿔로 가마와 그릇에 예열을 주고 나면 아궁이에서만 불을 지피는 식은 불을 뗀다. 식은 불이라는 거는 이 가마의 챗 아궁지에 이제 안내로 들어가지 않고 아궁지에서만 불을 뗍니다. 군불떼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불떼기를 하기 전에 제사를 지낸다. 자연의 그릇의 생명을 부탁하기 위함이다. 피운 불을 하고 그 식은 불을 뗄 때 그때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 제관은 즉 말하면 그 불대장이 가서 제를 지냅니다. 제관이 되죠. 불대장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절도 하고 했다가 이제 또 다 끝나면은 이제 가져와서 인부들 먹죠. 불제라고 해가지고 이 옹기를 잘 있게끔 잘 이제 해주시오 하는 뜻이죠. 즉 말하면 마음의 멋이니까 그렇게 정성을 넣죠. 불대장은 아궁이와 굴뚝의 연기만 봐도 불이 제기를 지나고 있는지 안다.
군불을 끝내고 중불을 결정하는 것도 불대장이다. 이제 중불에 하면은 가운데다 이제 그 당시에는 화루가 있어요. 불 사르는 화루가 있었는데 화루를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놓습니다. 이 아궁지 안에다가 놔가지고 이젠 중불을 산다가 그전 그 화루가 거의 익었다. 여기서 눈앞에 보이니까 요즘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젠 큰 나무로 해가지고 그 화루를 꺼냅니다. 이제 화루를 꺼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불을 이제 안불로 들어갑니다. 그거 보고 안불 큰 불이라고 하는데 큰 불은 기물의 생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불이다. 3박 4일 동안 계속되는 불대기 중에 큰 불은 보통 마지막 날 밤에 이루어진다. 새벽녘이 불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어 시간을 그렇게 맞춰 시작한다. 온기를 익히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아궁지 가득에 즉 말하면 혼자서만 그 큰 불을 못 대고 두 사람이 이제 그 작대기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으로 쏙 드물죠. 저 안에 담으면은 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가까이까지 나무를 지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빨리 숯을 빼내고 그 자리에 땔감을 채워넣는 협업이다. 그렇게 땔감을 채워놓고 나면 큰 불의 하이라이트, 흰불이 터진다. 저 노랗게 아니고 좀 하얀 빛이 느끼다 할 정도일 때가 그릇이 가장 잘 녹을 때. 뒤쪽에 뚫린 4개의 구멍에서 흰불이 터지면 잿불을 넣을 때라는 신호다. 이때 조를 짜서 양쪽 잿불 구멍에 마른 장작을 집어넣는다. 그건 잿불질을 왜 하느냐? 그릇을 때깔을 더 즉 말하면은 색이 좋게 반들반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나무 짓고 막 큰 불을 산다 보면 막 즉 말하면 불건이 이제 그 위에 멈춰 있으니까 요거를 베끼기 위해서 그래서 장작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이제 다 녹아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색깔 내오는 거죠. 지난 나흘 불길은 굴 안에 돌마저 녹일 만큼 맹렬했다. 제주 석교는 흙가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200도 이상의 고온을 만들어내고 견딘다. 세계적으로 이례가 없는 제주만의 지혜다. 제대로 형태를 잡아 완성된 기물은 30% 내외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쓰임새는 뭐니 해도 물을 운반하기 위한 쓰임새가 가장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 부리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한번 꺾여서 이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 거는 등덜기라고 부르고요. 결국은 그 안에는 증발되지 않기 위한 어떤 술 종류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해서 운반을 할 때 쓰였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물 운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대백이라는 것과 애기 대백이라는 허벅의 작은 형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인 허벅과 등덜기 외에도 바르터벅, 맞춤 허벅이라 그래서 장정들이 좀 이렇게 남자들이 메고 다녔던 그런 허벅도 있고요. 각각 그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물을 운반하기 위한 것들이지만 물 외에 씨앗 보관용이나 또 다른 젖은 어떤 내용물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들이 생겼고요. 얼씨구나 좋다 시화자 좋네 한이 놀지는 못들이라 혼자 놀자는 청춘이요 언제나 쓰자는 돈이렸냐. 허벅은 제주 여성의 삶이다. 희노애락의 모든 자리에 허벅이 함께했다. 허벅은 제주의 자연이다. 무념무상의 문양으로 제주의 파도와 바람을 그렸고 불길이 만들어내는 색으로 섬의 색을 구현했다. 온 섬이 빚어낸 질그릇 허벅. 이것이 우리가 허벅을 기억하고 복원해야 하는 이유다.
공자야 술 비우라 어스름잔 넌 알감주여 일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야 일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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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